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충격적일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면상 과학은 세상을 한 30년 정도 앞서 나가는 게 과학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 가진 개념하고 좀 괴리되는데 저는 엉뚱하게 과학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카이스트에 좀 연루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명한 걸 하다 보니까 그쪽에 내가 조금 정책 아이디어가 좀 잘나는 사람이구나 해서 정리를 한 10년간 한 20만 페이지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우리가 신구조학이라는 새로운 구조, 지금의 구조가 아니고 미래 구조,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상이 바로 미래 구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미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지만 생소하고 그렇지만 이게 방향을 잡는 데는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변화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만에 이런 큰 기회가 처음 도래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질서가 잡혀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15년 전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 잘 나가던 일본도 그렇고 그 잘 나가던 유럽도 그렇고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못나서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도대체 뭐가 이걸 이렇게 가도록 하느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국,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조차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군사강국, 둘째가 라면 서로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드냐. 결국은 변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기존 게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돈도 벌고 나라도 부강하고 그걸로 뭐 노벨상을 받았든 어찌됐든 간에 그게 필요 없어지는 새로운 걸 요구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우리가 모르게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반도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게 나오면 아예 2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헐값 되잖아요. 그죠? 살 때는 엄청 비싸게 샀는데 이런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아이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나라 운명, 한 지역 운명, 세상 운명까지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대기업에서 막 직원들을 내쫓으니까 이게 너무한 것 같다. 나이 정년도 되기 전에 뭐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기업도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요? 보니까 시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싫든 좋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밀려나고 나고자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잘 나가던 나라들이 지금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이 최고점의 속성은 그 다음부터는 하향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가 자국우선주의를 선언하게 된 근본 이유도 결국은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한 나라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뭘로 버텼을까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세계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점령해 들어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도와야 돼요. 무조건 도와야 돼요. 미국이 악화되면 악이 그 혼란을 틈타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면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한테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선물을 주고, 남의 나라는 이런 말하고 조금 이상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남의 나라는 그 나라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뒤에 나오겠지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미국이 대단한 나라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 잘 나가던 반도체도 지금 그 CPU 만드는 인텔이 세계의 95%를 차지했는데 지금 언제 뭐 할지 몰라서 삼성이 도와달라고. 인텔 사장이 작년에 취임해가지고 우리는 1나노를 할 거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 일본 도시바도 똑같이 장단 맞춰서 100조를 투자해서 했어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돼서 포기선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신과학 기술은 이 사람들이 신경 안 쓰던 사이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세계 15위 달러 보유고 15위. 우리나라가 9위고 중국, 일본이 1위고 프랑스, 독일도 뭐 우리나라
적습니다. 미국은 286개 업체가 1천억 달러, 1조 1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3,000개의 기업이 이 관련지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사실 이건 대업이라고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냥 그걸 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추산해 보는데, 미국은 상경연도를 15년간 수익을 만들어냈고, 중국은 6개월 정도의 돈을 창출한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왜 돈이 많을까? 이게 바로 미국이 도우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중국을 도왔을까요? 미국은 해마다 수천억 달러를 찍어내니까 얘네들이 손해 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전쟁 때문에 알겠냐. 전쟁 비용이 누적된 양이 천문학적이다. 5경이 넘습니다. 그 부채를 돈을 찍어내가지고 해. 지금은 우리가 변화의 시대라고 해요. 왜 변화의 시대냐?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로봇들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세상은, 정부는 알아서 살아라고, 알아서 잘 살아집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의 지식, 능력이 엘리트들도 못하는데, 엘리트들도 쫓겨나고, 작년에 12만 명이 실업자가, 엘리트 실업자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엘리트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 일자리는 또 온적적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세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변화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전 세계의 고민이 똑같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10만 명만 모이면 이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똑같이 전 세계에다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기본으로 1억 명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공격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 도전에 기면이 또 가지고 모든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8년 동안 정권사의 통계를 갖고는 얘네들이 가져간 수익이 298조. 지금 공식 통계. 우리가
환율 방어 비용으로 쓴 비용까지 포함하면 우리 전체 자산의 25%가 공중분해 됐습니다. 우리는 이 5.7경의 자산을 가진 부자 나라입니다. 현재는 4.25경의 자산을 가진 나라. 그동안에 1.45경이 날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공격, 정보공격, 수많은 약탈자들로부터 약탈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의 25%가 날아가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소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돈이 그렇게 없어지냐? 우리가 못나서?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경제전쟁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전쟁에 대한 방어책이나 공격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나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이해해요.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9위고 그 다음에 GDP는 12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출이 6위라는 겁니다. 세계 6위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유럽의 상당 국가가 우리 미칩니다. 우리가 공격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렵게 통계를 구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총액은 1.7경이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2.3경, 그리고 금 보유는 15조 정도 되고 무형자산은 추정자산은 2,500조.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자산 4.25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이 1년에 번 돈 액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입을 빨대로 꽂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엄청난 이익을 갖게 만들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전쟁의 핵심은 주식, 외환, 선물, 문재인의 관세, 원유제 증세, 대부분은 이게 핵심 코드입니다. 하루의 거래량이 수백 조에 달합니다. 국경도 없어요. 누가 이걸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걸 해가지고 나눠주면 끝입니다. 재벌이 가질 수 있는 돈을 국민 부자 만들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창조의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활용할 기회가 왔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국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널려 있어요. 내가 크라이스트 노 교수님 그 강의할 적에 내가 들어갔었는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열 안 나는 반도체를 내가 원리를 알고 있는데 내줄 테니까 관심 가세요. 열 안 나는 반도체 전 세계에 만약에 쓴다면 아마 전기의 3분의 1은 컴퓨터 하나 그 센터 하나 만드는데도 뭐 SMR이 한 대가 필요하네요. 이런 우리나라에는 가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는 고급 연구는 아주 세계에 불치가람을 설명합니다. 아주 머리 싸움 하는 게 최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치를 만드는 건 그만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정부에서 응용기술 연구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해줘도 조금 해줍니다. 그러니 유명한 교수들은 자기 제자들 용돈 주고 뭐 생활비 대주려면 응용 연구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순적인 세상에서 오히려 지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도 과거의 전략 그대로 답습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했고 경제전쟁 시대고 과학기술 전쟁 시대인데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쓴다. 이 과연 맞는 말이냐. 가장 이상적인 방어가 공격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공격해야지만 방어가 됩니다. 미국이 가장 잘 쓴 경제 이론 중에 하나가 IMF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MF 이론은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재화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제패하자. 재화만으로. 그동안은 생산을 위주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했다면 IMF 이론은 재화만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돈을 빌려주고 그건 수단입니다. 실제로는 삽치가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들어주겠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조건은 이제부터는 미래 디자인이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 디자인이 가능한 국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디자인 프로젝트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 바로 미래를 선점한다. GDP 이경원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전략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전환시킬 새로운 미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등 아이템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우리 기술을 선호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창의적 능력과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전략화해야 돼요. 개념과 전략을 바꾸면 세계 3위 안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화의 신개념은 돈은 벌리는 거다. 버는 구조가 돈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벌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벌린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재밌는 거는 다른 재주는 많은데 돈을 버는 재주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주를 가져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각자 가진 탤런트가 얼마나 훌륭한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문제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돈 버는 하인을 두는 시대로 전환해. 내가 돈 벌어야 된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한다. 인공지능은요, 이게 괜찮겠냐, 이 기술로 돈 벌리겠냐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희한한 답을 했어요. 왜 인간은 그런 형편없는 데다 투자를 합니다. 그거는 100만 등 아래에 있는 사고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돈 버는 방법이 걔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도 없이 많아. 가장 나쁜 방법으로 버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아는 걸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컴퓨터, 인공지능, 장비, 콘텐츠, 빅데이터, 미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이걸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다 알아요. 누군가 사기치지 않고 누군가 바르게만 이끈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 나라로